교재 페이지는 558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치매 파트는요, 실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10문제 이상 또는 12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해서 보면요. 1.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가 이번 교재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정서적 부담이 있죠. 분노하게 되고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 소외감, 불안감 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다면은 처음에 화가 나고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느낌, 정서적 부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부담. 이제 돌봐야 되니까 굉장히 피로하고 신체 질환이 또 생겨서 돌보는 가족이 요통, 어르신 체위 변경이라던가 휠체어 태운다던가 또 수그리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고혈압, 관절염 등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새벽에 배회하거나 이러면 가족들도 지치게 돼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가족 관계 부정적인 변화. 가족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데 560페이지 보시면 먼저 1번 가족 관계의 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치매 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지거나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보는 경우는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되거나 자녀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 가족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치매로 인해서 이 가족관계는 되게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이 되겠죠. 치매 어르신이 집에 계시게 되면은 밖에 함부로 못 나가요. 개인적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 직장활동 이런 게 안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이제 소득이 줄어서 못하게 돼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5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이 또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효과적인 의사소통 내용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공감하기, 관심 가지고 전달하기, 조언하기 및 정보 제공하기, 그리고 나 전달법 이런 것들이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사소통 파트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앞부분 내용 또는 562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보시면 약물요법이 566페이지에 나오는데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이 약물요법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복용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며 밑줄 쭉 그으시고 치매로 인한 힘든 기간이 줄어든다 해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들에게도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 약물 복용의 효과를 설명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선생님들, 이 치매 약물요법은요,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힘든 기간을 줄어드는 것.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가는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늘어서 대상자의 가족들이 부담을 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완치된다, 치료된다, 치료의 목적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다음 2번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 보시면 1번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해서 밑줄
익숙한 환경 제공 별표 쳐놓으세요. 앞으로 별표 치는 것들은요, 정말 치매 파트에서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별표.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옷도 입어보세요. 숟가락도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4번,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우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인데요. 이 파트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칠게요. 1번, 의치는 평소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 끼지 않는다, 벗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릇은 접시보다 뭘 이용한다? 사발을 이용한다. 접시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투명한 유리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뭘 쓴다? 플라스틱을 쓴다. 네 번째,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어디 위에?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또는 눈이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에게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어떻게 한다? 갈아서 제공한다. 자, 어떤 사람들?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 즉 치매 말기 대상자를 뜻해요. 치매 말기 대상자분들이 이제 씹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갈아서 제공한다. 6번, 치매 대상자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7번,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7번 밑줄 쭉 그으세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기다렸다, 제공한다. 맞는 표현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졸려하면은, 힘들어하고 하면은 제공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8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밑줄, 틀리, 그리고 약의 부작용, 수저의 사용법, 시력, 인식 상태 등을 확인한다 해서 대상자가 왜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요, 그 섭취 요양, 앞에 실기 파트 있죠? 섭취 요양이랑 같이 또 짬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섞어져서 나올 경우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의 연장선인 어떻게 식사를 제공할래 안전하게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치매 대상자 어르신들은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키는 건 좋지만 이거 치매 대상자가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을 손으로 먹는 등 지저분한 행동을 할 때는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식사 시, 자 밑줄 칠게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별표. 턱받이가 아니라 치매 대상자한테는 식사할 때 앞치마를 입혀주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시고 5번 별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기 위해서는 자 빨간색 돼 있죠.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 내용이 별표 내용이에요. 편하고 가벼운 숟가락이 아니라 약간 무거운, 딱 내가 뭘 들고 있다라는 인지를 주기 위해서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6번, 대상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 다음 밑줄 칠게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기억을 꼭 해주세요. 6번도 별표. 다음 7번,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다음 8번,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이 8번도 별표. 자, 생선 가시 같은 경우는
미리 발라놓는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생선을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바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식당에서 미리 다 발라놓고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 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는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5% 이상 체중 감소가 됐을 경우는 꼭 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11번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거나 하시면 안 된다. 끄기라고 돼 있죠. 다음 치매 대상자의 배설도끼에 대한 기본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실기 파트에 있는 배설도끼와 같이 또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에 있는 내용 시작해 볼게요. 1번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별표. 그 다음 2번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두고요. 3번 가능한 한 기저귀를 자 밑줄 치세요. 착용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이 낮 동안에 실금을 해요. 요실금을 해서 바지가 젖어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낮 동안에 기저귀를 채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채우지 않는다, 착용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 바지를 갈아입혀 주거나 화장실을 데려가서 배설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저귀는 안 좋은 거 제가 배설도끼에서 설명 많이 했어요. 4번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이동변기 사용한다. 5번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거나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거나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은 이거 비언어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르신 화장실 가고 싶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줌 싸게 또는 대변 보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시면 대상자가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자,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야뇨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7번 소변을 볼 때 방광을 확실히 비우는 방법 별표 칠게요. 이거 배설도끼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잔뇨감 있거나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방광을 확실하게 비워줘야 돼요.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려 주거나 이게 잘 나오죠. 치골상부 특히 아랫배를 눌러준다.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셔야 돼요. 별표 쳤습니다. 자, 8번 요실금이 나타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합니다. 우리 치매 초기에는 매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요. 차후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 8번은요 중요한 것 같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혹시 허를 찌를 수 있으니 초기에는 2시간, 차후에는 낮에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우리 배뇨하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위생 돕기 볼게요. 우리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은 먼저 5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보시면 치매 대상자 목욕 돕기 1번 대상자를 부드럽게 대하며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이거 별표죠. 치매 공부하시면서 복잡하게 뭘 한다 이런 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익숙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뭘 깔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별표. 두 군데 깔아요. 욕조 바닥 그리고 욕실 바닥 미끄러운 데는 다 깔고 있죠. 3번 욕조 내 발목 정도의 물을 받고 대상자가 들어간 후 물을 조금씩 채운다. 4.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옆에서 부축한다. 마비된 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편마비일 경우. 5번 대상자가 물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한다. 6번 욕을 하며 목욕을 거부할 때는
혼자서 시키지 않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중지한다 해서 설득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어르신이 거부 반응이 심해.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치매 있으신 분들 욕하는 거 보면 진짜 저도 막 소름이 막 돋아요.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욕을 막 살벌하게 하는데 그때는 너무 흥분돼 있으니까 중지하시고 잘 달래주셔야 됩니다. 7번 대상자를 욕실 내에 혼자 머물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자 밑줄 치세요. 한 가지씩 제시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 말고 한 가지씩만 하고 그게 끝나면은 다음 일 얘기하고 하시면 됩니다. 8번 대상자가 운동 실조증이 있으면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돕기 방법 보도록 할게요. 5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삼켜도 상관없는 무슨 치약?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1번 중요합니다. 별표. 부드러운 칫솔, 어린이용 치약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의치는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루에 몇 시간 정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한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3번,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켜 입안에 물을 뱉게 한다. 4. 대상자가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면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물이 뱉어지도록 한다. 이때 입 안에 손가락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선생님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5번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하면 물치약이나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뭘 묻혀요?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입 안을 닦는다. 양치질 거부하면 입안 닦아내기를 해주세요. 이 뜻이네요. 6번 의치는 매일 대상자가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닦아주고 7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하여 입 안을 깨끗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표 쳐진 거 밑줄 친 것들만 조금 잘 보시고요.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있는 내용이고 1번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고 시간이 걸려도 다음 밑줄 치세요.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2번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3번 별표 칠게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한다. 4번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다음 밑줄 치세요. 앉아서 입도록 한다. 서서 입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래서 혼자 입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5번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면 별표 칠게요. 속옷부터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는다. 먼저 입는 것을 맨 위로 올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다음 밑줄 치세요.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별표.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이게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7번 대상자가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하면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입힌다 해서 찍찍이 같은 거 단추보다는 이런 접착천이 좋다라는 거죠. 다음 8번 대상자가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하면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한다. 별표. 그 다음 10번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은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해서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는 방법은요 대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읽어두시고 별표 친 내용들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574페이지인데요.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키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의 종류를 선택한다 해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걷기, 산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자가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고 3.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자, 밑줄 칠게요. 운동은 심장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멀고예요. 말 바꾸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근육,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진행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린다. 일정한 시간에 운동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5번, 대상자에게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이기 위해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그 산책 코스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갔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준다. 그래서 여기 별표 칠게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에 6번, 대상자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선 상태에서 운동을 시킨다. 옷 갈아입힐 때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앉아서 옷을 스스로 입게 격려하세요. 앉아서 하라 있어요. 근데 운동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래요.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돕기 5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대상자의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환경을 바꾼다. 두 번째, 안내를 위해서 시계, 달력, 신문 등과 같은 단순한 단서를 이용한다. 3. 대상자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므로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한다. 4. 대상자가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한다. 자, 밑줄 좀 쳐볼게요. 1번은 이 환경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꾸라고 돼 있죠.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들은 좀 뭉퉁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환경을 바꾸라는 거지 익숙한 환경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런 말로 하면 정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글씨보다는 그림을 사용하고 그렇죠? 단순화한다. 이런 것들이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과 주변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과 주변은 1번,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는 1층에 만들고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1번 별표. 2층보다는 1층, 유리창에는 그림 붙이세요. 2번,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위험한 물건들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요. 4.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은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5.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6. 밑줄 치세요. 침대 벽에 붙여놓고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고, 침대 벽에 떨어져 있게 되면 치매 어르신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놔라. 이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 가까운 곳에 하고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별표. 그 다음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별표. 안에서 잠그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욕실은 욕실의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문턱을 없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수가 나오는 곳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밑줄. 세제는 대상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요. 위험하고요. 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5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해서 열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물질로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이나 그리고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좀 잘 봐두시고, 다음 치매 대상자가 있을 경우 부엌은요. 1번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운다. 2. 다음 밑줄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야 됩니다. 안에서 잠가둔다 하면은 땡입니다. 3.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 진짜 뭐 먹는 거인 줄 알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별표. 4.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두지 않는다.
5. 대상자가 가스불을 켜놓고 계속 깜빡하면 조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부엌에 대한 안전 상황이 되겠고요. 차 같은 경우는 5번 보시면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2번 밑줄 차가 달리는 도중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 잠가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별표 치겠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의 행동 심리 증상 대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반복 행동 시 어떻게 해야 되냐? 57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 주의를 환기한다. 별표. 관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기한다.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전하다면 그냥 놔둔다. 이런 뜻이에요.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약을 달라고 할 때는 약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안정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 행동과 이렇게 반복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관심 또는 환기를 시킨다라고 했죠.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방법 여기 4가지 정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별표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한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좋아하는 이런 말 나오면 좋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그리고 과거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줘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콩 고르기나 나물 다듬기나 빨래 개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하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치매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할 시 어떻게 하냐. 5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하시고 2.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이거 밑줄 칠게요. 네. 요양보호 선생님이 당황을 하거나 조금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별표 칠게 3가지. 3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식판 치우자마자 요양보호사한테 밥을 달라고 막 소리 질러요. 왜 밥 안 줬냐고. 그랬을 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한다. 2번째,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그리고 매 식사 후 대상자한테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5. 치매 대상자가 과식하는 경우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 5번 별표 칠게요. 대상자의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식사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물건이나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개한다 해서 8번도 별표. 솜 베개는 이 솜을 막 이렇게 빼서 드시는 그런 이식증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애초에 수건을 베개하는 겁니다. 다음 9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기호에 맞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그리고 음식을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치매 말기에는 별표 쳐볼까요?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삼키는 게 이제 힘드시거나 씹는 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삼키기 쉽도록 으깨거나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 치매 말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파악을 해서 제공해줘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가 수면 장애 시 돕는 방법
페이지는 5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면 장애를 이제 겪을 때는 2일에서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또 2일에서 3일간 계속 잠을 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특징이 있죠. 우리 이거 배회한다 그래요. 이랬을 때 어떻게 돕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2.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 3. 일과의 휴식 시간을 배정하고 야외 운동을 포함시킨다. 일과 해가 떠 있을 때 야외 운동을 합니다.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4.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5. 대상자가 방에서 졸면 산책과 같은 옥외 활동을 하게 한다. 5번 별표. 방에서 졸면 자기에 놔두지 말고 산책 밖으로 나가거나 옥외 활동을 하게 한다. 6. 밤낮이 바뀌어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해서 5번, 6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졸고 있으면 불을 꺼주거나 이불을 깔아줘서 편하게 주무세요, 이게 아니라 낮에는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극을 줘서 깨우거나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와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 8.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는 경우 대상자와 함께 동행한다. 만약에 나가려고 하면은 같이 나가셔라, 이겁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돕는 방법 581페이지에 보시면요. 배회 시 돕는 방법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1번,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옷가지를 치운다 해서 환각, 그리고 착각, 그렇죠? 환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초조한 표정으로 배회할 때는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 해서 비언어적인 그런 배설도끼 표현을 우리가 배웠었죠. 화장실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였고요. 그 다음에 3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4. 배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하고 신분증을 부착한다. 배회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실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르신이 누구인지 신분증을 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갑에 꼭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5번,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밤에는 이제 피곤하게 만들어서 자게 하는 거죠. 그 다음 6. 안절부절 못하여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자, 밑줄 치세요.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해서 실내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실외에는요, 외에는 안 됩니다. 실내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넣는다. 배회 감지 매트,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다 해서 복지연구에서 배웠던 보조기구들이 나오죠.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 8.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는다. 9.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10. 고향에 대한 좌표표, 고향에 대한 대화를 통해 배회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 11. 가족들과 함께 다과 등을 먹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12. 방문 앞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해서 대상자를 또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배회하니까 실내에서 할 경우는 아예 코스를 만들어주고 낮 동안엔 좀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고 좋아하는 추억 얘기들 하는 것이 배회에 돕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조기구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혹시라도 어르신이 우리 몰래 나가버릴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실종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꼭 부착하고 가지고 다니시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의심, 망상, 환각 시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인데요. 우리 보호자들이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환각,
환시, 환청 이런 것들, 그리고 망상,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1번은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밖에서 나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서 있다 그래.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르신 아무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르신이 얘기하는 걸 수용. 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립하시거나 다투지 않는다. 2번, 대상자 앞에서 조롱하는 말투와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욕한다고. 상황으로 한번 봐볼까요? 1번,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이거 밑줄 치세요.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별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대요. 이때는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대상자의 물건을 찾도록 돕는다. 같은 물건 준비 밑줄. 다음 3, 대상자가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키려고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한다. 위험하지 않는 한 방에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방을 계속 지키고 있다? 근데 방이 안전해. 그러면 그러고 계세요. 허용하는 겁니다. 다음 4번에 망상의 증상이 심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상자를 안심시킨 후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심할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선에서 떠난 거예요. 의료진에게 보고를 해서 약물 투여라던가 다른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5. 대상자가 같은 방 할머니에게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사는 시설임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 6. 밖에 아무도 없는데 딸이 밖에 면회를 왔다고 나가려 한다. 이때 대립하지 마라 그랬죠? 딸 사진을 보러 가자고 하며 주의를 환기한다. 7. 대상자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엄마 어디 가라고 하며 뛰쳐나가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고 하며 산책하러 간다. 관심을 돌리고 있죠. 8. 파마머리 요양보호사를 부인으로 착각하며 여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녀요. 이때 할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하면서 이 여보라고 한 할아버지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9. 대상자가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안 먹어. 치워. 라고 식사를 거부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함께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인데요. 먼저 1번,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파괴적 행동은 가끔 일어나요. 그리고 2번,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3번, 초기 분노 에너지가 소모되며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한다. 2번이나 3번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고 4번도 보시면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별표 치세요. 이게 치매 초기, 중기, 말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초기에 나타나서 언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내용 파괴적 행동에 대한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괴적 행동을 했을 때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1번,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밑줄. 2.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하지 말고 같은 말로 반복한다. 3. 파괴적 행동이 진정된 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지 않는다예요. 그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 스트레스 받죠. 4.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5번, 폭력적이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6.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으면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자, 온화하게, 따뜻하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으니까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차분하게
해서 그 파괴적 행동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7. 대상자가 침대가 망가졌다고 마구 흔들며 뜯는 행동을 할 때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뭐 함께 윷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8. 시설에서 대상자가 특정 노인에게 욕을 하며 화낼 때 이거 별표 칠게요. 욕을 하며 화내는 낸다던가 때린다던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방을 바꾸어 마주치지 않게 한다. 떨어뜨려 놓는다. 장소를 분리시킨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9. 대상자가 의자를 독차지하며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안정시킨 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10. 식사 중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다음 석양증후군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증후군,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거를 우린 석양증후군이다 라고 해요.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밤에 조금 더 심해지니까 이때 같이 있도록 하고요. 단순한 일거리 제공한다. 두 번째,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합니다. 힘을 좀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저녁에 막 나대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손발을 묶어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4.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5.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은 이때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지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여기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조명을 밝게 한다. 별표 칠게요. 그 다음 7.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7번인데요. 별표.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해서 개,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을 저녁에 같이 두면은 석양증후군이 좀 완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8.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 이제 이 치매 어르신이 약간 성적인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도와드리냐를 볼 텐데요. 대상자가 보통 그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치매로 인해서 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3. 의복에 불편감이나 대소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4.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힌다. 5.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첫 번째,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통해 관심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요. 회음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서 이렇게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을 했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것도 좋죠. 그 다음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벌과 보상을 적절히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 프로그램 참여 중 옆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7.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에는 언어적 의사소통부터 볼 텐데요. 58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특히 배, 머리, 직접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어요.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면은 이 치매 대상자가 대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짚으면서 여기요, 여기가 아프세요? 허리 여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별표. 그 다음에 2번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요. 3번 대상자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대해주며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대답할 때까지. 4번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별표. 왜라는 질문 이제 조금 느낌 오시나요? 치매 요양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6.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세요. 하나만 시켰죠? 양치질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만 하셔야 된다. 7.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8.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별표. 아침 8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세요 해서 지금이 아침이고 시간이 몇 시이고 이런 거를 말해 주는 겁니다. 9. 유행어나 외래어를 삼가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대신 고향 사투리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10번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를 회상하도록. 자, 과거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11.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이게 치매 대상자의 언어적 의사소통이었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고요. 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다음 밑줄 치세요. 신체 접촉을 한다. 가벼운 접촉은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4.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관찰하고 5.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 밑줄 치세요. 글을 써서 6. 언어 이외에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7.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다음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치매 초기에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별표.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 줄어든다. 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한다. 자, 치매 초기에는요, 어렵다 이런 표현 나오면 정답입니다. 어려워한다,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그럼 치매 중기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애매모호한 내용 이런 말 나오면 중기예요. 그리고 대화 중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하고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 동그라미 친 것만 잘 알아두세요. 명칭 실어증, 애매모호한 내용, 이거는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이것, 그들, 그것, 대명사 사용이 증가한다. 용어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볼펜이면 볼펜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 볼펜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말기, 치매 말기 의사소통은 1번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눈을 못 맞춰요. 그 다음 이거 밑줄 치세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중기까지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기에는요 이제 없을 무저 말 자체가 없어버립니다. 그리고 3번 보면 앵무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무언증 그리고 앵무새 이런 표현은 말기예요. 다음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 그래서 치매 초기에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2.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대화한다.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 파악하여 대화한다. 밑줄. 3.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준다. 4.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6. 외래어나 약어로 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한다. 밑줄. 8. 대상자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은 금방 없어지지만 장기 기억, 오래된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 그리고 사건, 이런 것을 회상하도록 하면은 대상자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8번도 별표, 7번도 별표.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 반복.
과거 회상하도록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중기 대상자와 중기죠. 의사소통하는 방법. 먼저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고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 3번 밑줄 칠게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4. 의사소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5.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6.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반복하여 질문. 7.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는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단순한 밑줄 치세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8.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다음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에는 거의 말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그리고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 시작한다. 밑줄.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며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낮은 톤 밑줄 차분하며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한다. 4.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자, 이거 별표 칠게요. 치매 말기라던가 그리고 무의식의 상태라던가 그리고 비관, 영양할 때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말을 건다라고 했죠. 여기서 또 나와요. 어차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 5번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며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 6.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밑줄. 7. 대화가 끝난 뒤에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다음은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 602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 인지자극 훈련은요. 청각이죠. 빗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지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치매 초기 경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돼. 어떻게? 내 건강 일기 쓰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내 건강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오늘이 며칠이고 몇 요일이고 그리고 제목 쓰고 내용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형식이 있다 하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날짜 계산기, 얼굴 삼행시, 손가락 낭독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건강 일기 쓰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증, 이제 경증이에요. 치매가 이제 있으시네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1번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이게 있고요. 기억력 향상 훈련에는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이것도 밑줄 칠게요.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 3번 운동 능력 향상 훈련은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훈련에 대해서 볼 텐데요. 표현력, 기억력 향상 훈련을 위해 다음 밑줄 치세요. 악기 연주하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 있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중증 이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주의력 향상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그리기, 도형과 숫자를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우선 1절 임종기 단계별 지원 있고요. 그 다음 임종 적응 단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26페이지 표준규제 보시면 되겠고요. 임종에서는요. 매 시험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종 적응 단계 중요하죠. 별표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라는 거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그리고 죽기까지의 그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는 단계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은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때때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밑줄 쳐볼게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대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는 표현, 이런 표현이 나면은 부정입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 이제 곧 얼마 못 산다라는 그런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어? 여기 병원이 진단을 잘 못했을 것이야. 다른 데로 가볼래.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 가서도 똑같이 그런 진단이 나와버리면 이제는 두 번째 심리적 변화가 분노예요. 화를 많이 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화로 표출한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말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혹은 왜 지금이야 등 말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기도 한다. 지금 이런 말들은 분노에 해당이 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을 합니다. 화를 많이 내서 지쳐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 이 말,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 이 말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말이 나오면 타협입니다. 이 시기에 요양보호사와 가족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를 들어서 타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딸이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얼마간이라도 삶이 연장되기를 원하는 이런 말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시집 갈 때까지만, 어디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타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심리 적응 단계 우울이에요. 우울. 증상의 악화와 체력의 소진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이때 때때로 성급하게 위로하기보다는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수용. 수용은 마지막 정리 시간 이런 말이 나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체념한다 이런 말 나오면요. 이제 수용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심리가 차분해지고 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임종 과정이 이렇게 수용으로 다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울해서 끝나고 아니면 태엽이나 분노 상황에서 끝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이제 적응 단계는 수용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요양보호사 상담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628페이지를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임종에 있는 가족이나 대상자를 상담을 해줄 때 그때 나타나는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요양보호사가 이 죽음이나 장례식 그리고 임종의 과정을 많이 지켜본 요양보호사들은 상담을 잘해요. 저 죽음의 경험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어떤 상담하는 그런 성격이 반영이 잘 되냐, 그다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도 상담을 하냐,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거나 이러면은 또 상담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의 경험, 성격의 특성, 종교적 신념, 문화적 배경이 요양보호사 상담 기술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629페이지를 보면요.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사람이 임종의 순간이 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이 감소하게 되고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그리고 말이 어눌해진다. 촉각의 감소, 그리고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감이 감소한다. 자, 5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5번은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죠. 근육의 긴장감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 상승 또는 저하, 혈압 감소 밑줄,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그 다음에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며 아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쉰다. 그래서 불규칙한 호흡을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10번 더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임종기에 이렇게 가래가 많이 생기고 숨을 쉴 때 가슴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1번. 차갑고 창백한 피부. 11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피부가 창백해져요. 하얘지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그 다음 12번. 혈액순환 부전에 의해 피부 반점이 생길 수가 있고, 13번 체크.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14번도 체크해 놓을게요. 실금 또는 실변. 실금은 오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버리는 거, 실변은 배변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종기에는 이렇게 실금과 실변을 할 수가 있고, 의식이 명료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저하된다. 그래서 임종 징후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 체크해 놓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답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 중 임종 징후로 옳은 것은 해서 한 개만 이렇게 맞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양이 많지만 그래도 체크해 놓은 것들이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 630페이지 보시면요. 임종 대상자가 감각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했죠. 이때 어떻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냐. 조명의 밝기를 눈부시지 않게 낮춘다. 그래서 눈부시지 않게 낮추고요. 그리고 청력은요, 마지막까지 유지된대요. 사람이 죽어서도 남아있는 감각은 청력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사람이 죽고 나서도 어떤 소리나 음악을 들려줬을 때, 평소에 좋아하는 소리나 음악을 들려줬을 때 뇌파가 움직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돌아가셨어도 사랑한다.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톤으로, 높은 음이 아니라 정상 톤으로 말하도록 한다. 부드러우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좋고요. 특별한 말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은 대상자에게 깊은 편안함을 준다. 조용히 곁에 있어 준다. 선생님들 임종 요양에서는요. 대상자를 절대 혼자 둔다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와 항상 같이 있어야 누군가라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이분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그때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해주시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덜 불안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강과 코 주변 관리. 무의식의 상태라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어디를? 입, 코를 몇 시간마다 2시간 간격으로 닦아주거나 청결하게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소변 조절을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기저귀를 착용시킵니다. 별표. 임종 때는요, 기저귀를 착용시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위 변경을 실시하여 욕창을 예방합니다. 자, 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몸이 식어가니까 추위를 느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담요를 덮어주는 거, 이불을 덮어주는 거 괜찮지만 전기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매트라던가 그리고 전열기구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다음 통증 조절하는 요양 보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처방에 따라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처방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처방받은 진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 조절. 임종에 있어 호흡 조절은요,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호흡 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 숨을 안 쉬는 구간도 있어요. 그리고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수 있다 해서 임종 호흡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이거 중요해요. 호흡 불규칙하고 힘들 때 요양보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상체, 머리를 올려준다 이거 그리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 주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의 변화.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 신장 기능의 변화도 있습니다. 신장, 콩팥을 말하죠.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근데 이제 임종의 순간에는요, 소변량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소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물들은 어디 있을까요? 몸에 쌓여서 손마디나 손가락이나 손등이나 발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에 쌓여서 붓게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은 소변이 나온다 하면 안 되고 줄어든다, 감소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임종 시 이제 환경 관리 잘 해줘야겠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밑줄 쭉 끄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좋다 해서 안정감을 주고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좋아하는 물건 가까이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임종이라고 해서 차분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대상자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트로트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가요여도 상관없고 민요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정서적, 영적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대상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주의를 집중해서 경청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해서 여기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 후 요양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후에요. 이젠 생명이 끝나서 돌아가셨죠. 이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임종을 준비하는 대상자의 죽음은 결코 응급 상황이 아니다. 밑줄. 예견된 죽음이기 때문에 심정지가 됐어도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죠. 사망 선언과 사후 처리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한다. 자, 사망 선언과 사후 처리 과정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할 수가 있다. 의사가 없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직접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의료진이 없는 장소에서는 누가 직접 가족들이 직접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한다?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임종을 발견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요양보호사는 신속하게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 내용이 다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임종 사후 처리를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알리거나 잘 안내를 하거나 보조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인데요. 대상자 사별 전 가족 요양보호는 어떻게 되냐? 1번, 대상자 옆에 함께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간직된다. 또 옆에 함께 있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두 번째, 가족들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옆에 곁에 함께 있으세요 이런 말 나옵니다. 3번, 친지나 지인의 방문 허용,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 가족들에게 좀 좋은 기억, 추억을 남기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그 임종 대상자의 목소리라도 녹음이 되고 모습도 녹음이 되고 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좋은 추억을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집안의 행사, 결혼 기념일, 생일 등 이런 것이 있다면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한다. 그 다음 대상자가 사별 후 가족 요양보호는요. 1. 사별 후 애도는 정상 반응이며 향후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처음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애도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3. 때때로 의료진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분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4.
아무런 판단 없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친구, 가족, 일기, 글쓰기 등은 도움이 됩니다. 5.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애도 반응이 밑줄치세요.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심리 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도록 권유한다. 치료를 받아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별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우울증, 그걸 잘 못 이겨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거 좋습니다. 다음 임종 대상자의 권리라고 해서 634페이지에 있는데요. 품이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그다음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존중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별표, 이거는 한 3개, 4개, 100개 쳐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6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19세 이상이에요. 미리 의식이 있었을 때 누가 본인이 직접 본인 손으로 사인을 한 게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19세 이상이라는 거죠. 2번,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된 등록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시험 문제는 의료기관이라고 나오는데요. 의료기관에 등록한다 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냐? 아니죠.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3번,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밑줄 치시고. 4번,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니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번,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도 가능하고 취소도 철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치료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6번, 7번 너무 중요한데 중단 내용부터 보면요. 심폐소생술 하면 안 된다. 혈액 투석 안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투여도 안 되고 인공호흡기 착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은 중단해야 한다. 뭘 쓴 사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지금 읽어드린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예요. 그리고 7번, 중단할 수 없는 것.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그리고 영양분, 밥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물, 산소의 단소 공급, 이런 것은 중단할 수 없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진통제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아픔 있는 죽음은 되게 슬프죠. 그래서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진통제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삼시세끼 밥 줘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산소, 인공호흡기랑 산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산소는 마스크나 코에다가 주는 그런 좀 보조적인 거고, 인공호흡기는 이걸 빼버리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폐를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하는 거고, 산소는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제공하는 거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뭐와 다르다? 안락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이렇게 젊었을 때 의식이 온전할 때 작성을 하더라도 언제 효력을 받느냐면 임종의 순간, 임종이라는 그 순간 있죠. 우리 아까 배운 대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 암 환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쓴 사람에게서 효력이 나타난다. 임종과 말기 암 환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종 요양에 대해 요점 정리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크게 많진 않고요. 지금 체크하고 읽어드린 것들, 별표해드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 요점 정리 시간이죠. 응급 상황 대처 및 감염 관리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38페이지고요. 의학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의학적 위기 상황, 즉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상황을 판단해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대상자를 잘 살펴보아야겠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응급 처치를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라 별표 쳐볼까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경미한 경우, 아주 간단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예를 들어 낙상을 했다던가 화상을 대상자가 입었다던가 열상 등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해도 된다. 이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상태 기록지를 잘 작성하고 사고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으면 하고, 이때 작성할 때는 가급적 자세히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 경미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센터장이나 가족, 기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환자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40페이지인데요. 먼저 화재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난로 곁에 불이 붙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눈, 코, 귀, 촉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보이거나, 코는 타는 냄새가 난다거나, 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사이렌 소리. 그렇죠. 촉각은 뭡니까? 뜨거운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감각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는 불은요. 별표 쳐볼게요. 자, 천정까지 닿지 않는 불은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만약에 불길이 커서 끄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면요.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돼요. 자, 대피하는 방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이며 한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양손으로 벽을 짚은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손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네, 손 바꾸지 마시고 한 손 딱 짚고 나머지 한 손은요.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가리고 이동하세요. 그래서 6번도 별표 이렇게 해야 탈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옥상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게 하고요. 손잡이를 움켜쥔 다음에 분말을 고루 뿌립니다. 자, 아까 소화기 사용할 때는 큰 불, 천장까지 닿는 불을 끄라 그랬나요? 아니죠. 작은 불, 천장까지 닿지 않는 불일 경우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다음 641페이지를 보면요. 수해와 태풍에서 홍수, 태풍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 놓고요.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연료를 채워둔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3번,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교과서에는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래주머니는 수해와 태풍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사용해서 물을 막는다. 4.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지진은요. 지진 났을 때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1번은 중요하죠.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고,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자 3번도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하랬어요. 그리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공터, 공원이나 운동장으로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해라 이 뜻이죠. 다음은
정전 및 전기 사고에 대한 내용 볼 텐데요. 전기 사고를 간단히 얘기하면 감전 사고라고도 하죠. 감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겁니다. 1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전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류를 차단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떼놓는다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전이 복구되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다음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바닥과 손바닥 한 4회 정도 비벼주시면 돼요. 각 단계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등으로 이동을 해서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시고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십니다. 손깍지를 끼고 문질른다. 그 다음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고요. 마지막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 위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한다. 6단계는 그래서 손가락 끝과 손톱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단계까지도 얘기해요. 질병관리본부청에서는 이제 손톱까지 끝났으면 어디 이제 손목도 시계 찬 부분 있죠. 손목도 깨끗이 비누로 씻어줘라.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선생님들 그 중간에 막 옴이라던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뭐 폐렴 결핵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건너뛰어도 돼요. 우리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오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바로 질식부터 배울 텐데요. 질식은 다른 말로 기도폐쇄 또는 기도폐색이라고도 합니다. 대상자 기도에 음식이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질식 기도폐쇄라 해요. 그때 응급처치는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 강하게 기침을 하여 뱉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침을 먼저 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손가락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빼려고 하거나 무리하게 구토 유발 금지라고 돼 있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침을 했는데도 대상자가 뱉어내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부 압력을 높이는 방법 바로 하임리히법 이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하임리히법은 별표 그래서 여기 1, 2, 3, 4, 5번 이게 하임리히법의 순서가 되겠는데요. 먼저 대상자 등 뒤에 요양보호사가 서요. 그리고 2번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을 감싸줍니다. 3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자 동그라미 칠게요.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사람의 배가 있고 여기가 배꼽이에요. 그러면 배꼽 위라 했으니까 바로 이 지점을 해야지 배꼽 아래 지점을 주먹으로 감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맞죠? 그 다음 4번 한 번으로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하여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툭 입에서 나오면 좋은데 이게 계속 목에 걸려 있으면 숨을 못 쉬죠. 그러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119에 신고하고 이때는 목에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는 하임리법을 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급성 저혈압 또 쇼크라고도 하죠. 656페이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쇼크 상태, 급성 저혈압으로 쓰러졌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을 받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힙니다. 만일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면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데요. 그 응급처치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이제 출혈에 대한 지혈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압박이라 그래서 피가 나는 부분을 눌러줘야 돼요. 피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쇼크, 저혈량 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혈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저혈압에 대한 응급처치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올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경우는 입에 이물질이 많이 있거나 침이 나오거나 이런 토사물이 있거나 하면요, 옆으로 돌려놓으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5번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해서 다리를 30cm 정도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급성 저혈압의 핵심 응급처치는요, 바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30cm 정도 이렇게 베개 같은 거나 쿠션을 대줘서 올려준다. 6번 주변에 자동 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요. 7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편안하게 숨을 쉬게 하고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19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사람이 응급수술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수술하기 전에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물, 음식 이런 거는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보시면 즉시 도움을 청한다. 필요시 119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한다. 장갑을 착용하는 이유는 대상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또는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피 안에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겁니다. 만일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거즈를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한다. 피가 조금 난다면 멸균거즈입니다. 그런데 대량의 출혈, 만약에 출혈이 많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한다. 이거예요. 자, 조금 달라졌죠. 출혈량이 적으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출혈량이 많으면 수건이에요. 또는 옷.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직접 압박한다. 이거예요. 노출시켜가지고.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해서 압박한다 해서 이렇게 4번처럼 출혈량이 많아서 수건이 다 흥건하게 젖었다고 해서 교환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덧댄다. 이것도 별표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드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5번 만일 급성 저혈압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눕힌다. 몇 cm? 30cm. 위에서 방금 배웠습니다. 올려준다 라고 했어요. 다음 경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련은 간질 발작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657페이지인데요. 이때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하고요. 주변에 뾰족한 물건 등을 치운다. 즉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을 치운다. 그 다음에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둔다. 대부분 15분 이내에 경련, 이 발작이 끝난대요. 그 다음 대상자를 침대나 바닥에 눕히고 베개를 받쳐 머리 손상을 보호한다 해서 좀 푹신한 것을 머리에 받쳐서 머리를 보호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느슨하게 한다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라던가 또는 목폴라를 하고 있다던가 이러면은 조금 벗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벨트 풀어주는 거 좋고 신발도 벗겨주는 거 괜찮습니다. 6번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린다. 또 간질 발작을 하시는 분들은 입에 이렇게 거품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옆으로 돌린다. 입에 분비물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을 경우는 우리는 옆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7번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붙잡지 마세요. 부들부들 사지를 떨고 있고 막 그런다고 해서 손으로 잡고 있으면 뼈라던가 근육 손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8번 대상자의 입에 무언가를 물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우리 혀를 씹을까봐 이렇게 입에 뭐 수건이나 양말이나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물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대상자가 숨을 못 쉬고 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9번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어떻게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질 발작하는 분들은요 옆에서 위험한 물건 싹 다 치워주고 머리 쿵쿵쿵 찌니까 부드럽거나 푹신푹신한 거 머리에 대주고 그쵸? 이 옆에서 지켜만 보시면 돼요. 만약 입에서 거품이 나거나 막 그러면은 고개를 얼른 옆으로 돌리거나 그렇죠. 그리고 넥타이나 이런 거 풀어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막 다리를 주무르거나 붙잡으면 안 된다. 이 간질 발작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그거에 대한 수치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약물 중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약물 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어떤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중독은 사고를 얘기해요. 잘못 먹어서 쓰러진 경우를 다 이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냐? 먼저 119에 신고하고 즉시 도움을 청합니다. 만일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이 자세 바로 앙와이 자세라고 하죠. 똑바로 누운 자세. 그렇죠? 그 다음 3번 만일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린다. 이제 안 까먹으시겠죠? 4번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요. 5. 중요합니다. 5번은 별표.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하거나 병원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다음은 화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인데요. 화상이 입었을 때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별표 칠게요. 이거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15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얼음을 만약 피부에 직접 대버리면 시간이 몇 분 흐르면 거기에 동상이 일어나서 괴사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지 않습니다. 뭐 천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감아서 대는 게 좋겠죠. 3번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등 절대 바르면 안 된다. 뭐 소주를 붓는다던가 뭐 치약을 바른다던가 그렇죠. 그런 민간요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찬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화상 부위에 액세서리가 있으면 반지, 팔찌, 귀걸이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벗겨낸다. 4번도 아주 잘 나오는 정답지입니다. 부어버리면 나중에 뺄 때 힘들겠죠. 그래서 살을 파고들 겁니다. 5번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병원 진료 받도록 하고 6번 화상이 경미하다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합니다. 다음 골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금이 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죠. 66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119에 신고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2.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밑줄 치세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신 분들은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목을 많이 대주잖아요. 3번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등이 있다면 미리 벗겨낸다. 3번도 밑줄. 역시 골절이 있는 부위는요.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가 있다면 빨리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은 별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한다 해서 차가운 거를 대줘서 부종을 예방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통증도 예방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한다. 시험에는 온찜질 이렇게 반대로 잘 나오는데 아닙니다. 5번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다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심폐소생술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놓으시고요. 6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폐소생술의 목적,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심폐소생술의 목적이죠. 그래서 뇌 손상을 지연시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4분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 손상이 온대요. 그러니까 4분에서 6분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밖에서 심장을 눌러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심장 눌러서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죠.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면은 뇌손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응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랬을 때 가서 대상자를 한번 자극을 해봐야겠죠.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이거예요. 고속도로거나 아니면 불이 난 화재 현장이라거나 아니면 그 수영하다가 물에 지금 사람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2번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 그리고 반응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을 줬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고 또 잘 모르겠다면 우리 도움 요청과 바로 119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같이 요청하셔야 돼요. 자동 심장 충격기 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도 하죠. 그거를 신고와 동시에 같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혼자 있을 때는요.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전화를 스피커폰 상태로 놓고 상담용의 지시에 따라서 그 상황에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요청까지 했으면은 이제 호흡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보는 건데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이때 시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골든타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10초 이내로 어딜 보라고요? 가슴을 보래요. 선생님들 숨 쉴 때 가슴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꺼지고 이게 있죠. 그게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급상황 요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심정지의 증상은요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마네킹처럼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불수의적인 움직이는 막 떨림 증상도 있고 막 경련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가슴 압박을 하시면 돼요. 가슴 압박은 굉장히 세게 누르는 거죠. 아파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는데 심정지 상태라면은 이 가슴 압박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가슴 압박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662페이지인데요. 여기 1번부터 5번의 내용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다. 푹신푹신한 곳에 눕힌다 하면 안 되고요.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똑바로 눕힙니다. 그리고 2번 가슴,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뒤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손바닥 뒤꿈치를 어디에? 가슴,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딱 대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돼야 한대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3번은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양팔을 굽히면 안 되고요. 쭉 편다.
부피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성인은 분당 100회에서 120배 속도, 이 숫자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르는데 양팔이 구부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수직이 된 상태에서 쫙 펴가지고 손바닥 뒤꿈치로 두 손 포개진 상태에서 쭉쭉 누릅니다. 그 속도가 100회에서 120회, 1분에 몇 초예요? 60초죠. 그러면 1초에 한 번보다 더 빨라야 돼요. 거의 한 1초에 1.5에서 2회 정도 누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깊이는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푹푹 5cm 정도 들어가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 숫자를 셉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절대 쉬시면 안 되고, 이거 요양교육원에서 실습해 보신 분들은 한 30회 정도만 하면 막 숨을 헐떡여요.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하고 좀 힘든데요. 주변에 사람들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회복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슴 압박을 푹푹푹 했어요. 그랬는데 대상자가 숨을 컥 하고 쉬었어. 그러면 살아난 거죠. 그랬을 때 회복 자세를 취해 주는데요. 호흡이 회복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이 자세죠. 이 자세. 결론적으로는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회복 자세 해놓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자세 있다가 또 이제 심정지가 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도움 요청할 때 다른 사람에게 9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주변에서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도착을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먼저 전원 켜기가 첫 번째예요. 자, 순서 중요합니다. 전원을 켠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된다 해서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이렇게 나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원 켰으면 그 안에 패드가 있어요. 패드가 2개 있는데요.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빗장뼈는 다른 말로 쇄골이라고도 해요. 쇄골에 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이 되도록 붙이는 거예요. 자, 패드까지 붙였으면은 이제 심장 리듬 분석을 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는 자동이잖아요. 알아서 분석을 해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제가 멈추지 말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리듬을 분석할 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춰야 돼요. 이 기계가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분석이 끝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충격을 줘서 심장을 초기화시킬 텐데요. 네 번째가 심장 충격 시행입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하는데요.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바로 누르면 안 돼요.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순간은 심장 리듬 분석할 때,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 된다. 떨어져야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죠. 심장 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줬는데 대상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한 상태라면은 즉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장 충격기는 몇 분마다
2분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가슴 압박하고 있으면 2분이 지나서 또 분석합니다. 2분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역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응급처치하다가 뭐 뼈를 좀 부러뜨린다든지 어딜 좀 다치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를 응급처치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 이 법에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외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비슷한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시험에 이 응급처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이 나온다면 이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